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현종 첨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양국충이 현종의 총애를 받자 이림보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사대부를 임명하는 문제로 양국충과 이림보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의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양국충은 왕홍이 역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동생을 미리 도피시켜서 증거를 인멸하고 모반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현종에게 보고합니다. 현종도 처음에는 왕홍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반에 가담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사중승인 양국충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합니다. 양국충은 모반 사건을 분풀이하듯 부풀려 보고해서 동생 왕헌을 사형에 처하고 형인 왕홍을 자진하게 만듭니다. 왕홍이 죽자 양국충이 경조윤과 어사대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왕홍이 관장하던 재정 분야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자신의 권한 아래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양국충은 왕홍을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어찌하든 이림보를 모반 사건에 연루시키고자 합니다. 양국충은 이림보가 왕홍을 어사대부로 임명하면서 서로 결탁하여 당파를 만들어 세력을 키워나갔다고 보고합니다. 현종은 일생 동안 신하들이 당파를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현종은 이림보가 사치를 하거나 정적을 의미하는 것은 눈감아주지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당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림보가 19년간이나 재상의 자리에 있었으니 당장 면직하지는 않고 소원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림보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종의 냉대를 눈치채게 되고 양국충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됩니다. 정치의 달인인 이림보가 그렇다고 바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으니 우선 양국충을 고향인 사천으로 전근하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당시 검남절도사로 있던 사마중통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있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면직하고 양국충으로 하여금 검남절도사를 겸직하게 하였습니다. 천보 11년에 이림보는 검남 지역의 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니 절도사인 양국충을 직접 부임하게 해서 군무를 담당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서를 현종에게 올립니다. 양국충을 검남에 파견하게 되면 조정의 권력 중심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정에서 음모를 꾸밀 시간을 벌게 되고 또한 검남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종이 정치 10단이면 이림보는 정치 9단입니다. 이림보는 또한 최종 현종의 마음을 떠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19년 재상인 나를 신임한다면 양국충을 검남에 보낼 것이고 만약 나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양국충은 자신을 검남으로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림보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는 바로 달려가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천에 가게 되면 살해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종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한 사람은 19년간 자신을 도와서 수많은 난제를 처리했던 노재상이고 한 사람은 국가재정을 혁신함으로써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입니다. 현종은 양국충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네가 잠시 사천에 가서 군무를 처리하기 바란다. 내가 손꼽아 너를 기다릴 것이니 돌아오게 되면 재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양국충을 사천에 보내 일단 이림보의 체면을 살려주고 한편은 재상의 자리로 보상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현종이 양국충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림보는 현종의 조치와 의도를 깨닫게 되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절망과 배신감으로 인해 속병이 도진 것이니 어떤 약재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림보는 현종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 후 양국충에게 사천에서 돌아오라는 조서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양국충은 돌아오자마자 보란듯이 이림보를 방문합니다.
이미 가쁜 숨을 내쉬고 명을 이어가고 있던 1인보는 더 이상 투쟁할 용기와 기력이 없습니다. 1인보는 눈물을 흘리면서 최후의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대가 이어서 재상이 될 것이다. 이후의 일들을 그대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과연 1인보는 며칠 후에 숨을 거두게 되고 양국충은 안세난 이전에 현종이 임명한 마지막 재상이 됩니다. 1인보는 살아있을 때 천하의 위세를 떨쳤지만 죽고 나서는 양국충에게 놀이개감이 됩니다. 1인보가 예전에 소수민족의 수장과 의부자 사이를 맺고 있었는데 그 수장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으니 모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인보는 이제 조정에서 결당의 혐의에다가 반란의 책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1인보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1인보의 자녀와 사위들을 모두 영남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상은 가족에 대한 처벌이고 1인보는 죽어서도 편안하게 묻히지 못합니다. 1인보의 관을 꺼내 열어 젖히고서는 그의 입안에 물고 있던 야명주를 꺼내고 그가 입고 있던 자색 관복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얇은 나무관에 옮겨 입관하고 서민의 예식에 따라 매장합니다. 일종의 부관 참시를 당하는 셈입니다. 영역의 변화에 무상감을 느끼게 됩니다. 19년간 재상으로 있던 1인보를 부관 참시한 현종의 태도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인보는 역사적으로 간상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재임 중에 사취와 부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는 25명의 아들과 25명의 딸을 낳았으니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던 현종 다음으로 사생활이 복잡합니다. 두 사람 도친 개친입니다. 수많은 희첩들을 집안에 두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현능한 사람을 질투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이백과 두보도 포함됩니다. 천보 6년에 현종이 조서를 내려서 천하의 재능이 있으면 장안에 와서 접견하겠다고 말합니다. 1인보는 수많은 사람을 일일이 접견할 수 없으니 부서를 만들어서 먼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을 접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인보는 시험을 치른 결과 합격자가 없어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현종에게 보고합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당 제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도 1인보의 우매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보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철저하게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종이 19년간 재상으로 맡겨두고 방임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인보는 죽어서 서인으로 강등되었지만 백성들 사이에는 억울하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명과 억울함은 실상 정사를 방기하고 사치에 몰두했던 현종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조정의 키는 양국충에게로 넘어갑니다. 과연 양국충이 이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